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썩은 냄새의 정체. 오늘 괴담은 안타까움이 들면서 소름 끼치는 괴담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겨울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나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대학 입시 치르고 간 거였으니까 고3 정도 됐었겠네요. 다들 알다시피 고3 수능이 끝나면 학교도 안 가고 잉여로운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강원도 쪽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어디에 도착했는데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강원도 가보면 알다시피 도시를 좀만 벗어나도 깜깜하거든요. 그때는 겨울이라서 더 깜깜했죠. 6시만 지나도 서울도 깜깜한데 강원도는 6시쯤 되니까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찌해서 걸어가니까 농촌 마을이 있어서 이장님에게 부탁해서 혹시 마을 회관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고, 이장님께서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죠. 기특하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 일을 겪게 된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6시 반쯤에 저는 마을 회관에서 잠이 들었어요.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다들 해지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빨리 잠들어서 새벽에 좀 깼죠. 너무 빨리 자버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어차피 전 빨리 여행을 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씻으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고 하니 마을 회관 문 앞에 이상한 부스슥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핸드폰을 액정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숨죽이고 있었죠. 마을 회관 큰 창문 앞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림자 실루엣으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그러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조용해져서 살금살금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 불을 켜고 문 닫고는 잠가버렸죠. 샤워는 할 염치가 없어서 양치질을 하면서 혀를 닦는데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하려는데 마을 회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생각은 둘 중 하나였어요. 아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들어왔거나, 아님 이장님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아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장님일 수도 있었겠죠. 걱정돼서 왔다거나. 어찌됐든 저 혼자 있는 회관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얼었고 다시 조용해져서 컵에 물을 받아둔 걸로 입만 대충 조용하게 헹구고 나가려고 했어요. 조용했지만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불안감에 몇 분간 고민했죠. 그래서 저는 칫솔을 뒤로 돌려서 칫솔 솔 부분 말고 막대기 부분으로 돌린 다음에 혹여나 누군가가 나오면 그걸로 눈을 찌른다 라는 과감하고 무모한 생각을 한 채 문을 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내 생에 그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관 불을 후다닥 켰죠.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겨울인지라 그 난리를 떨어도 6시 조금 넘었는데 어두컴컴했어요. 그렇게 긴장한 채로 6시 반쯤 지나니까 이장님이 오셔서 잘 잤냐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또 그랬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리셨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다시 되물었더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을에 정신이 좀 이상한 70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6.25 전쟁 후유증으로 사람이 오면 되게 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심하면 본인이
너보다 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동물을 죽여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연 거냐고 물어봤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랑 본인 부인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혹시 밖에 뭐 동물 사체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할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회관 밖으로 나가셔서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서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없지? 이러시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면 6.25 때 젊은 북한군들이 생각나서 동물을 죽여서 자신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는 거죠. 그게 2번 정도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물이 있을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면서 안도를 하며 짐을 챙기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요. 그때 할아버지도 맡으셨는지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냐며 저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그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여기 들어온 이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저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으려 했어요. 너무 더러운 냄새였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면서 세 대가 오더라고요. 뭔 사건이 일어났나 싶어 찾다 말고 경찰이 어디로 향하나 해서 봤더니 어느 조그마한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이장님도 그걸 보시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다시 옷 챙겨 입으시곤 나가셨죠. 물론 저도 따라 나갔고요. 그 집을 가니까 웬걸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피에 범벅이 된 채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이는 방 안에 범벅된 핏물, 약간 열린 방 문 안에서 핏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장님은 어린 저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지 저를 다시 회관으로 끌고 가며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아마 저 사람일 거다. 오늘 회관 온 사람이. 소름이 일순간 쫙 돋았어요. 회관에 도착해서 이장님이 날 걱정해서인지 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은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알겠다며 저는 그 더러운 냄새에 압도당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이 냄새. 저는 다시 근원지를 찾고 싶어서 냄새에 짓눌린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마루랑 싱크대를 뒤졌죠. 어디에도 없네. 어디지? 그때 TV 뒤를 봤고 웬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서 나는 냄새 같아서 들어 올리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몇 배는 더 육중해서 힘겹게 들어 올렸죠. 한 손으로 코를 막은 채 가방 지퍼를 여는데 웬 동물 살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경찰이랑 이장님이랑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썩은 생선이 있는 검은 비닐을 아무 생각 없이 지퍼를 더 내렸는데 생기 없는 사람 머리가 대구르르 구르면서 바닥을 붉게 물들였죠. 전 그 이후에 실신했고 의식을 찾은 뒤 응급실에서 그 머리가 누구 것인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세 보였나 봐요, 그에겐. 그가 절 압도하기 위해 죽인 건 그의 부인이었어요. 그의 안부를 물어보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하던 마을에 피바람을 불고 온 것 같아서 집으로 바로 돌아갔고 정신과 상담도 여러 해 걸쳐서 했죠. 3년 전쯤에 정신과 치료 마쳤고요. 그러나 저는 그를 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부인을 죽일 만큼 아팠던 전쟁의 아픔을 그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니까요.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